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렴청정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수렴청정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렴청정이 뭐냐면은 나이 어린 왕이 이제 즉위했을 때 성인이 될 때까지 이제 국정을 왕실의 대비나 왕대비, 대왕대비 이런 사람들이 대신 처리해주던 일을 이제 수렴청정이라고 합니다. 수렴이라는 게 이렇게 앞에 깔고 있는 발 같은 걸 얘기를 하는데요. 사극 같은 데 보면 수렴청정 할 때 보면은 왕이 이렇게 앉아 있고 신하들이 이렇게 양쪽에 있으면은 뒤쪽에 이렇게 치고 앉아 있죠. 대비가. 이런 거를 이제 수렴청정을 얘기를 합니다. 수렴치고 앉아 있다. 인데 수렴청정 말고도 대리청정이라는 것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왕 대신 세자가 대신 이제 국정을 하는 걸 대리청정이라고 해요. 수렴청정은 대비가 왕 대신 이제 국정을 맡아서 하는 걸 이제 수렴청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선은 성리학 국가였기 때문에 여자가 정치하는 게 이게 허용이 안 됐어요. 근데 유일하게 학부적으로 여자가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게 이 수렴청정이었습니다. 수렴청정이 한국에 중국에서도 있었고 이제 있는데 한국에서 이제 태조왕 고구려 태조왕 때 이제 처음으로 부여황후가 대신 수렴청정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태조왕이 살짝 그 생년월일이 애매해가지고 뻥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일단 그렇습니다. 삼국시대에 수렴청정이 있었다 알 수 있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수렴청정에 대해서 뭘 다룰 거냐면은 조선에서 수렴청정을 했던 대비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조선에서 수렴청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몇 번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수렴청정이 7번 정도 있었나요? 6번 있었습니다. 6번 수렴청정 6번 있었는데 그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게 이름으로 쓸까요? 첫 번째는 정의황후였습니다. 조선 역사상 첫 번째로 수렴청정을 한 인물이고요. 어느 왕도 했냐면 성종도 했습니다. 성종. 기간은 이제 7년 됐네요. 7년. 정의왕후가 성종 때 했고요. 성종이 어느 왕인지 다들 아시겠나요? 그 세조 수양대군 아시죠? 세조 아들이 이제 둘이 있어요. 이제 둘째가 예종이고 첫째가 이제 따로 있었는데 이 첫째가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종이 이제 다음 왕이 된 건데 이 예종도 얼마 있어서 일찍 죽게 됐고 그래서 이제 다음 왕이 요 첫째 죽은 요 세자의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이 성종인데 그래서 요 성종이 이제 왕이 된 거죠. 요 앞에는 이제 월상군이라고 있습니다. 예종도 아들이 있긴 했어요. 제한대군이라고. 예종이 죽은 상황에서 제한대군이 왕이 된 게 당연했지만 당시 이제 모종의 이유로 성종이 1순위 제한대군, 2순위 월상군을 제치고 3순위 성종이 이제 자을상군 성종이 이제 왕이 앉게 됐습니다. 이 정의왕후는 누구냐? 이 세조의 부인입니다. 이런 뭐 예종 죽고 이런 상황에서는 왕이 죽었으면 다음 왕이 누가 될 것인가는 애매한 경우에는 요 대비가 대신 이제 누가 왕해라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 성종도 요 정의왕후가 네가 왕해라 이제 공표를 한 거거든요. 그 정의왕후는 왜 성종을 불렀을까요? 3순위거든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제한대군 예종이 죽었을 때 너무 어렸어요. 너무 어려가지고 얘가 왕 되면은 좀 많이 힘들어질 수 있다. 어리다 보니까 다른 신하들한테 막 흔들리고 왕권이 약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2순위 월상군으로 넘어가잖아요. 이 월상군을 제치고 성종이 됐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정의왕후가 생각하기에 지금 예종이 갑자기 일찍 죽어가지고 좀 혼란스럽잖아요. 그리고 성종 때면 아직 막 그렇게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지 오래된 나라도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거 왕권을 좀 더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의왕후가 성종을 몰랐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 제일 최강의 권력을 쥔 신하가 이 성종의 장인이었거든요. 누구였냐면 한명회였습니다. 요 한명회가 성종의 장인이었어요. 그래서 정의왕후가 생각하기에 한명회를 얘를 이제 사돈지간이니까 얘를 왕으로 하면 한명회가 왕을 돕겠지? 그러면 왕권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야 라는 정의왕후의 계산하에 이제 신숙주 같은 이제 다른 원성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성종을 왕으로 앉혔습니다. 근데 성종도 이 당시에 제한때만큼은 아니었지만 나이가 어린 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7년 동안 정의왕후가 섭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수렴청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수렴청정을 할 때 정의왕후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왕후 같은 경우에는 모범적인 수렴청정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에서 수렴청정한 사람들 중에서 제일 평가가 좋아요. 진짜 이상적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방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까 말했다시피 수렴치고 앉아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의왕후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고 정의왕후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신하들이 성종한테 얘기를 해요. 그럼 성종이 그걸 정의왕후한테 얘기해서 결제받는 느낌으로 수렴청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이제 조종하는 느낌으로 이제 정치를 한 거죠. 어쨌든 그랬는데 정의왕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왕보다 지금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권력 중심적이거나 막 자기 친한 지인들한테 막 권력을 준다든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의왕후가 제일 1순위로 둔 것은 성종의 정통성 보장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통성. 이 뭔 말이냐면은 조선은 유교국가고 장자, 차자 이런 게 구별이 되게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왕의 계승 순위 3순위였던 성종의 정통성이 막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의왕후가 이 정통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단 성종의 아빠 그 죽은 그 의경세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왕으로 추종을 합니다. 왕으로 추종을 해서 덕종인가라고 이제 덕종이었나 어쨌든 그렇게 성종의 아빠를 이제 왕은 못 됐지만 왕이라고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니까 정통성 이렇게 된 거죠. 그다음에 이 덕종의 와이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종의 엄마죠. 유명한 인수대비입니다. 인수대비. 이 인수대비랑 정의왕후랑 되게 친했다고 해요. 어쨌든 그런데 여기 또 뭘 했냐면은 그 예종도 이제 부인이 있었잖아요. 그 예종 부인이랑 이 인수대비랑 원래는 예종 부인이 서열이 위였고 인수대비가 서열이 밑이었는데 이 두 사람의 서열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1, 2, 3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성종이 이제 왕으로서 이제 왕대 자질이 있었는데 이게 이를 만들어버립니다. 정통성을 보장을 한 거죠. 그래서 손자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정의왕후가 뭘 했냐면은 세조 관련된 일을 많이 해결했어요. 세조. 이게 무슨 말이냐? 세조 같은 경우에는 쿠데타를 통해서 왕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일이 좀 많았어요. 일단 단종 관련 문제가 좀 있었죠. 단종. 이때 당시 단종이랑 묘호는 붙여지지도 않았고 단종의 시체 같은 경우에는 길바닥에 버려졌는데 그걸 누가 주워다가 장을 치러줬을 정도로 단종에 대해 되게 거의 반역자 취급당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이렇게 두기도 애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걸 성종이 막상 단종을 추존을 하자니 이거는 정통성이잖아요. 할아버지가 했던 걸 이걸 손자가 뒤엎는다? 이건 살짝 좀 애매해질 수 있거든요. 손자 입장에서 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는데 정의왕후가 이런 걸 알고 단종 관련된 일을 해결을 합니다. 단종 이제 제대로 무덤도 만들어주고 단종에 대해 좀 취급을 해줘요. 단종이나 그다음에 관련 이제 세조 때 처벌받았던 이들도 정의왕후가 많이 복권을 시켜놓습니다. 이 일을 성종이 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부담이 있으니까 대신한 거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다시피 외척 관련해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정의왕후를 제일 높이 사는 이유는 요겁니다. 외척. 그러니까 정의왕후의 친척 관련된 거에 되게 엄격했어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게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보통 이런 다른 사람들 보면 알겠지만 다른 수렴청정하는 사람들 보면 알겠지만 이 왕이 올랐을 때 다 이제 자기 친한 사람들 메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의왕은 그런 게 없었다. 오히려 자기 외척인데 좀 무능한 애가 있어 잘못을 저질렀어. 그럼 직접 벌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만큼 되게 자신에 대한 절제도 되게 철저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물러날 때도 되게 좋게 물러났는데 이 수렴청정이 이제 미성년자인 왕을 대신해서 설정을 한다긴 한데 정확하게 언제 왕이 몇 살이 됐을 때 물러나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게 없어요. 그게. 그런데 이제 정의하고 이제 처음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딱 성년이 된 20살 때, 그러니까 성종이 딱 20살 되는 해에 안녕 하고 이제 쿨하게 물러납니다. 그 이후 몇 년 더 살았는데 난 정치에 관심 없어 하면서 이제 잘 살다 갔다고 해요. 아주 좋은 예를 남긴 거죠. 수렴청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관련해서 이제 거의 아주 훌륭한 예시를 남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좋은 평가 받았고 결국 이 덕분에 성종은 되게 명군으로서 남게 되었죠. 나중에 정통성이 보장이 되다 보니까 다른 나중에 이제 한명회 같은 이제 강한 신하들과 싸워도 꿀리지 않게 잘 싸울 수 있었고 어쨌든 여러모로 정의황후가 이제 성종을 많이 도왔다 그런 거 알 수 있겠고요. 이 두 번째로 수렴청정을 한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의왕후랑은 정반대로 평가가 많이 안 좋은 인물이에요. 지금도 평가가 그렇게 좋진 않은데 조선시대에는 거의 진짜 평가가 안 좋았어요. 누구였냐면은 그 유명한 문정왕후입니다. 예, 문정왕후고요. 문정왕후는 이제 명종의 엄마로서 수렴청정을 했고 그 다음에 8년이네요. 8년 동안 수렴청정을 했습니다. 유명하죠. 진짜 유명합니다. 드라마도 많이 나왔고요. 진짜 많이 유명한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진짜 대단한 인생 역전을 쓴 사람이거든요. 아까 나왔던 그 인수대비 있잖아요. 인수대비 성종 엄마. 그 사람도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이 문정왕후도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유교 경전 여자는 그때 당시 공부 많이 안 했거든요. 근데 얘는 유교 경전도 많이 읽고 불교 서적도 많이 읽고 그래서 되게 기초 상식이 되게 탄탄한 인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똑똑했음을 알 수 있는 게 제가 지난번에 다뤘었던 의사사화 기억나시죠? 를 읽힌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문정왕후가 일으켰고요. 되게 똑똑하다 보니까 국정 장악력이 되게 좋았어요. 이거 막 친하말로 막 휘둘리지 않고 이런 게 않고 자신의 의견을 딱 밀고 나가니 그게 되게 강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사실 좀 나중에는 좀 이상하게 됐죠. 예나 지금이나 최악의 수렴청정을 평가받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문정왕후 어떤 사람인지부터 알아야 되는데 중종의 세 번째 부인이에요. 중종의 세 번째 부인인데 그때 당시 중종의 두 번째 부인이 낳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중종의 아들이 이제 인종이 있었거든요. 인종 이미 세자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문정왕후 세 번째 부인에 이렇게서 낳은 명종이 있었는데 문정왕후는 이 명종을 왕으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인종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인종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야사도 많죠. 뭐 문정왕후가 인종을 독살했다더니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랑 별개로 인종이랑 명종은 또 사이가 좋았대요. 근데 명종 지지파와 인종 지지파도 사이가 안 좋았죠. 그것 때문에 이제 윤임을 필두로 하는 대윤, 그다음에 윤원형, 윤원로 형제를 필두로 하는 소윤 이렇게 나눠서 거의 10년 동안 싸우게 됩니다. 계속 중종 말기부터 인종, 명종 때까지 계속 싸우게 되는데 이 소윤의 리더는 문정왕후였죠. 예, 윤원형, 윤원로 형제도 있지만 어쨌든 요거 대윤, 소윤 싸우고 뭐 의사사화 이거는 그때 제가 다뤘던 의사사화 영상에서 확인하도록 해주시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해서 인종이 지기는 했는데 몇 년 못 살고 죽었죠. 아니 몇 년도 아니죠. 1년도 못 채웠어요. 왕으로서. 그래서 인종이 일찍 죽어버리고 자연스럽게 동생이었던 명종이 이제 왕에 오르게 되면서 의사사화를 통해서 대윤 싸그리 청소를 해버렸죠.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 별로 평가가 안 좋았습니다. 일단 싸그리 밀어버렸잖아요. 국정에 피바람을 몰고 온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일단 이것 때문에 평가가 안 좋았고요. 그 다음에 당시 신하들한테 평가가 안 좋았던 이유가 몇 개 더 있었는데, 일단 문정화가 왜 평가가 안 좋은가에 대해서 1번은 이제 그 뭐냐, 불교 숭상. 2번은 인종이고요. 3번은 뭐랄까 이제 가까운 애들, 측근. 문정화가 비판받는 거는 요거 세 가지고요. 요즘 현대에 와서 요 측근 비리가 제일 비난을 많이 받는데, 그때 당시에는 요 불교 숭상, 조선시대에는 요 불교 숭상이 제일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문정호가 아까 말했다시피 불교 서적도 되게 많이 읽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교 국가인 조선과는 맞지 않게 불교를 엄청나게 숭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담 이제 보우라고 하는 전담 승려도 만들고 되게 그런 기관을 되게 크게 늘렸어요. 그걸로 인한 부정부패도 많았고, 이걸로 인한 부패도 많았고, 뭐 주기적으로 이제 불교 행사도 드리고 하는데, 이거를 유학자인 다른 조선 신하들이 보기에는 진짜 그지 같았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문정왕후가 조선 끝날 때까지 계속 욕먹어요. 불교 좋아하는 놈이 어쨌든 뭐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더불어서 문정왕후가 여자라는 것도 한몫했습니다. 조선은 유교사회, 남성 중심 사회입니다. 수렴청중이 합법적으로 이제 여자가 정치에 관여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딜 계집이 이런 시선이 있었어요. 조선시대 계집이 정치를, 그것도 엄청난 권력을, 그것도 불교를, 나쁜 놈 이렇게 된 거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악독하고 나쁜 불교 숭상하는 놈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요 인종 관련해서도 악독이 더 커졌는데, 인종에 대한 당시 사대부들의 사대부들의 팬심은 엄청났습니다. 인종 보고 와 성군이 되실 거야 이런 평가가 많았거든요. 실제로 인종이 되게 효심도 깊고 되게 모범적이었어요. 되게. 그래가지고 이분 왕이 되시면은 그 예전에 성종 이거 세종처럼 엄청난 왕이 되실 거야.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펴실 거야. 성리학 정치를 펴실 거야. 이렇게 막 기대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일찍 죽었잖아요. 이거를 다 문정왕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우리 인종 대왕님을 죽음을 몬 나쁜 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인종에 대한 이제 당시 신하들의 팬심이 문정왕후에게는 안티가 된 거죠. 어쨌든 이것도 욕을 많이 먹었고요. 그다음에 측근 비리. 심각했습니다. 측근이 누구냐면 이제 아까 대윤 소윤 나올 때 이제 소윤인데, 소윤의 이제 대표적으로 윤원형이 있죠. 문정왕후의 동생입니다. 윤원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기, 뭐 임백령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다 소윤이에요. 다 을사사화를 함께한 소윤 멤버들인데, 얘들이 부정부패를 엄청 저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죠. 근데 문정왕후는 나름 정치 되게 잘 해보려고 했어요. 뭐 암모사도 보내고, 그러니까 막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자기 딴에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을 명령하죠. 이번에 좀 사정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좀 어디 막 지원도 해주고 해라 하면 이제 명령을 받죠, 신하들이. 근데 명령을 받는 신하들이 얘네다. 근데 얘네가 명령 받은 대로 안 하고 빼돌려가지고 자기 배를 채운다. 결국 백성은 다 죽어 나가는 거죠. 그래도 걔들 자기가 명령을 잘 이행했습니다. 문정원은 잘했다. 훌륭히 나라가 돌아가고 있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측근들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이 측근 때문에 뭐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측근은 계속 몰아주고, 얘들은 권력은 점점 세지는데 문정화가 밀어줘서 뭐 또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얘네들은 막 막히고, 근데 문정화는 모르고 계속 이런 악순환이 돌아가는 겁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백성들은 다 굶어주고 나가는 거죠. 근데 문정화가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문정왕 그 어쨌든 뭐 그럴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일단 문정왕 중심으로 통합은 잘 됐는데 그래가지고 의외로 중종 때보다 을사사화하고 이런 처음에 초반 몇 개 이후에는 딱히 뭐 사화나 누가 죽어나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국정 장악력은 뛰어났지만 비리가 너무 심했다 측근들에. 그래서 문정왕의 정치가 그렇게 성공은 하지 못했습니다. 얘들 때문에. 그다음 이것도 있네요. 명종 관련된 건데요. 문정왕후는 명종을 아주 개무시했습니다. 왕이잖아요. 아무리 자기 아들이어도 그 전에 한 나라의 왕인데 명종이 뭐 잘못했어 그러면은 밤에 불러다가 회초리를 때렸다고 해요. 명종한테. 왕인데 애도 아니고 성인이에요. 성인 있는 왕한테 회초리를 때린 겁니다. 막말하고. 그래서 명종이 되게 기가 많이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딱히 명종의 업적이 뭐지? 했을 때 기억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명종하면 문정왕후, 명종하면 문정왕후죠. 솔직히 명종이 뭘 했는지 잘 아시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실제로 명종이 문정왕후 없이 혼자서 뭘 해보는 것도 많이 없고요. 문정왕후 죽고 얼마 있어서 명종이 죽은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좀 명종이 억눌려 살았죠. 문정왕후에서 억눌리고 그다음에 윤원영, 이기 이런 소윤 핵심 멤버들한테 억눌리고 문정왕후는 이겁니다. 내가 너 왕 만들려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거죠. 문정왕후 입장은 되게 고생한 건 사실입니다. 윤임하고 그 대윤소윤 vs 할 때 얘들은 명종 암살 될까봐 진짜 전전긍긍했습니다. 윤임이 몰래 막 자객 보내서 명종 죽이면 다 끝인 건데 그거는 뭐 그런 거 없는데 하면서 막 밤마다 명종 없고 오늘은 1번 숙소로 간다 오늘은 3번 숙소로 간다 하고 막 미션 임파서블 찍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되게 경계하면서 지낸 거죠. 막 윤임이랑 권력 다투면서 막 유배가기도 하고 막 그래왔는데 지금까지 내가 개고생을 해가지고 너 이거 왕에 올려놨는데 넌 무조건 내 말 잘 들어야지. 안 그래? 이게 안 그래? 이렇게 된 거죠. 명종이 많이 무시당했다. 그러니까 문정왕후가 막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왕은 얘인데 좀 그런 경향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고요. 현재까지도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정의왕후하고 좀 많이 대비되죠. 직접 수렴청정을 한 방식도 많이 차이가 나고요. 직접 나와서 했으니까. 그리고 수렴청정을 말기에는 물러나기도 했거든요.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문정왕후 마음대로 됐습니다. 난 수렴청정 안 해. 우리 아들이 3년이 됐으니 하고 8년 뒤에 물러났는데 물러나도 계속 영향력을 행사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명종은 직접 자기 정치를 해볼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 명종에게. 그렇고요. 여기 두 번째 수렴청정을 한 문정왕후에 대해 알아봤고요. 세 번째 수렴청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렴청정은 누구냐면은 인순왕후라는 사람입니다. 좀 인지도가 낮죠? 누군지 모르실 거예요 다들. 이것도 잘 모르실 텐데 선조도 수렴청정을 했습니다. 선조 때 한 수렴청정입니다. 그다음에 왜 인지도가 낮냐면은 최단기 수렴청정을 했거든요. 7개월 했습니다. 수렴청정. 7개월 했어요. 수렴청정. 그러다 보니까 인순왕후 누구지? 선조가 수렴청정을 했었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순왕후 같은 경우는 이제 명종의 부인이고요. 왜 이렇게 수렴청정을 짧게 했냐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제 전왕이 명종이잖아요. 명종 때 그 문정왕후가 있었잖아요. 문정왕후. 수렴청정을 위해서 신하들한테 수렴청정은 위험해라고 인식을 시켜버린 그 문정왕후가 있기 때문에 인순왕후가 수렴청정을 뭔가 해보기에는 아무래도 부담이 많이 됐을 겁니다. 인순왕후가 뭔가 신하들이 이거 했을 때 내 생각은 다른데 하는 순간 문정왕후 시즌2 공격이 대상! 이렇게 돼버리니까 부담이 아무래도 좀 많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방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선조가 명종에 비해서 훨씬 더 똑똑한 것도 있었고요. 우리가 이 선조에 대해 잘 오해하고 있는 게 선조는 무능, 그 다음에 찌질, 겁쟁이, 질투
이런 이미지가 좀 많이 있죠.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만약에 선조에게 임진왜란이라는 시련이 없었더라면 성종은 되게 평가가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되게 똑똑했거든요. 정치력으로만 따지자면은 절대 막 신하들한테 휘둘리는 왕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무능한 왕이라고 생각하면은 보통 신하들이 하는 말을 막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왕 생각하는데 선조는 그런 타입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예전에 그 태종 마냥 신하들을 이용해서 왕권 강화하는 데 이용하고 막 정치적으로 신하들을 이용하고 그런 능력이 되게 탁월했던 왕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때문에 이미지가 날아가려는 거지 절대 막 이렇기만 하는 왕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뭐 그렇고요. 그래서 최단기 이제 수렴청정을 했다. 그다음에 인수나움에 대해서 좀 하나 있자면은 제가 지난번에 동서분단 나눴지 않습니까? 동서분당에서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심의경 기억나시나요? 심의경 서인의 리더죠. 서인의 이제 이주전쟁을 가지고 싸울 때 서인의 대표 주자인데 요 인수나움과 이제 심의겸의 누나입니다. 그래가지고 심의겸이 이제 외척이고요. 뭐 그렇다고요. 인수나움은 그래서 되게 그 비중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수나움을 했고 그 다음은 이제 정수나움입니다. 정수나움이고요. 정수나움은 좀 많이 선두에서 쫙 건너뛰어서 순조로 옵니다. 순조식이고요. 그 다음에 수렴청정한 기간은 5년이네요. 5년 동안 수렴청정했고요. 많이 좀 건너뛰었죠. 선조한 다음에 그 사이 동안 수렴청정이 없었습니다. 쭉 오다가 순조가 오게 되는데 순조 누구냐면은 순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순조의 아빠는 거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정조죠, 정조. 가계도 좀 그려보자면은 영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사도세자가 있고요. 그 유명한.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정조, 그 아들이 순조 이렇게 됩니다. 정수나무는 영조의 부인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영조가 되게 오래 살았잖아요. 조선 왕조에서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인이 먼저 죽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정수나움을 드렸을 때는 영조는 진짜 할아버지일 때 정수나움을 부인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조의 그 손자가 정조인데 이 정조랑 7살 차이밖에 안 나요. 정수나움과 정조보다 7살 위입니다. 정수나움은 7살 위에요. 거의 7살이면 거의 같은 세대라고 봐도 무방하죠. 어쨌든 그랬다.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났다. 그러다 보니까 정수나오가 죽고 이제 순조의 그걸 정수나오가 할 수 있었던 거죠. 이거 할머니도 아니고 증조 할머니가 수렴청정을 한 꼴이 됩니다. 어쨌든 그런데요. 정수나오 같은 경우에는 문정왕후처럼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요즘 들어서 좀 재평가가 된 타입이거든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옛날 이미지는 정수나오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반정조 요 이미지가 됐었어요. 반정조. 이유가 뭐냐면은 정조 시기에도 정수나오는 되게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정치적 입장이 많이 갈렸거든요. 그래서 정조 vs 정수나움을 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되게 입장이 달랐거든요. 일단 정수나움의 집안을 알아야 되는데 정수나움과 정수나움과 무슨 김씨인가 어쨌든 앞에 그걸 까먹었는데 어쨌든 뭔 김씨예요. 땡땡 김씨인데 되게 잘 나가는 집안이거든요. 노론입니다. 노론에 되게 잘 나가는 집안이에요. 노론 아시죠? 서인 쪽에서 노론, 소론 이렇게 있는데 근데 정조는 그 유명한 탕평치를 펼쳤죠. 탕평 영조 때부터 이어진 탕평. 물론 영조 때 탕평하고 정조 때 탕평은 좀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 많이. 어쨌든 탕평을 계속 이루어져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조는 남인
그다음에 소론, 뭐 노론할 것 없이 다 함께 가자 이런 주의였는데 정수성은 이거 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조 때 이 정수나무 직원하고 한번 정수나무 직원하고 그때 해경공 홍씨 아시나요? 그 사도세자 부인인데 그 해경공 홍씨의 집안인 풍산 홍씨하고 정수나무의 김씨하고 한판 붙습니다. 영조 때. 근데 김씨가 깨지죠. 그리고 정조 때도 그렇게 김씨가 잘 좀 억눌려 지냈습니다. 정조는 외척 이런 걸 좀 많이 눌렀기 때문에. 그래서 정수나무는 아무래도 이제 정조한테 많이 반감을 품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노론인데 얘는 자꾸 남인 소론 편 들어주고 막 그러니까 좀 더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때쯤에 이제 노론솔 이걸 갈려서 좀 더 당이 좀 바뀌거든요. 시파라는 애들이 나오고 벽파라는 애들이 나오는데요. 진짜 1차원적으로 생각해서 시파는 친정조, 벽파는 반정조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또 싸우는데 벽파, 정수나원에 가보면 벽파죠. 반정조니까. 물론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보면 좀 다르긴 한데 진짜 간단하게 생각해서 시파는 친정조, 벽파는 반정조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어쨌든 그런데 그래가지고 요 시파 같은 경우에는 남인 소론 들어가 있고요, 노론 일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벽파는 노론 대다수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편합니다. 1차원적으로 생각해서. 어쨌든 뭐 그럼 이렇게 계속 대입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조가 죽었으니까 정수나무 수렴천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완전히 정수나무 세상이 됐죠. 그래서 이제 정수나무가 뭘 하냐면은 일단 벽파 인물들을 대거 등용합니다. 벽파 인물 중에 누가 있냐면은 심환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환지. 벽파의 수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벽파 중에서도 제일 강경파. 원래 이제 벽파 강경파가 김종수라고 하나 더 있거든요. 원래 얘들은 이제 그 정조가 왕되기가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정조를 도와준 애들이었어요. 근데 정조가 이제 탕평책 들고 오니까 스스로 우리는 정조랑 척을 지겠다. 우린 비주류다 하고 나온 애들이에요. 탕평에 반대한다. 사도세자 추승에 반대한다 하면서 정조에 이제 반대하고 나선 애들인데 그 중에서도 김종수는 죽었고요. 나중에는 김종수도 이제 어느 정도 그래 우리가 좀 너무 반대만 했어 이런 느낌이 됐는데 심하지는 끝까지 반정조. 나는 강경 벽파. 그리고 나섰던 애입니다. 요런 심한지를 일단 벽파들이 대거 등용을 했고 정수나무가. 그 다음에 자기 세력 싸움에서 밀려서 죽었던 김귀주 비롯한 이제 자기 집안 사람들도 대거 복권을 합니다. 그다음에 자기 친척인 김관주도 등용을 하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자기 인물들을 이제 채우고요. 그다음에 정조 하면 우리가 뭘 많이 생각하냐면 규장각 잘 아시죠? 그다음에 장용영 이런 거 이제 정조가 만든 기관들이잖아요. 근데 정수나 때 들어와서 규장각은 능력을 많이 축소시키고요. 장용영은 아예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반정조 인물들도 막 등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조의 개혁을 모두 수포로 돌려버린 나쁜 놈, 조선의 멸망 원인은 너한테 있어!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이미지가 쭉 고수되어 왔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게 정순왕후도 많이 재평가가 받고 있는 게 일단 정순왕후도 문정왕후 그다음에 그 인수대비처럼 똑똑한 양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단력도 있었고 자기 의견을 밀고 나가는 그런 능력도 있었습니다. 카리스마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거 다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근데 이 규장각하고 장용영도 철폐한 게 너무 나쁘기만 볼 뿐 아닌 게 규장각 같은 경우에는 이때 와가지고 능력이 너무 커져가지고 권력기관이 돼버렸을 정도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비변사 때문에 막 힘들었다 하잖아요. 이때 규장각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규장각이 다른 애들 다 능력 권한 흡수하니까 얘가 너무 커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능력을 대폭 축소화시킨 게 있고요. 장용영 같은 경우에도 이게 너무 권력기관처럼 돼버린 겁니다. 장용영도. 그래가지고 이제 장용도 철폐를 시켜버렸죠. 만약에 정순왕후가 막 권력에 집착하고 그런 사람이었다면은 오히려 이런 권력기관들에 뭐 심한지, 김관주 이런 애들 앉혀가지고 오히려 자기 산하에 두면은 권력이 더 세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철폐를 시켜버렸다는 거는
정순왕후가 막 그렇게 권력지향적인 사람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순왕후가 또 특징이 뭐냐면은 명분을 되게 쥐고 움직였어요. 명분을. 왜 일을 하십니까? 선왕의 뜻이다. 명분. 뭐 하기 위해서 이런 되게 논리적이었거든요. 되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신하들이 정순왕후가 뭐 하자는 거에 끽 소리를 못했습니다. 되게 정순왕후의 권력이 강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정왕후가 다른 점은 얘도 물론 김관주 이런 좀 척신들 등용을 하긴 했지만 문정왕후처럼 막 윤헌영처럼 막 부패하게 만든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명분에 따라 움직이고 그다음에 정조의 정책을 막 반대만 한 건 아니에요. 정조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서 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생 안정에도 되게 큰 노력을 했고 그래서 완전 반정조는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순왕후의 특이점 하나는 이제 박해를 했다는 건데요. 이때쯤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천주교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걸 들어오게 되는데 정조 때부터 이미 들어왔었어요. 근데 정조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성리학, 기존 학문이 성리학 이게 되게 탄탄해지고 모두도 이거 믿게 되고 성리학에 대한 기본이 탄탄해진다면은 이런 잡학들은 자연스럽게 소멸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박해를 안 하고 냅뒀습니다. 정조는. 근데 정순왕후는 다르게 죽여버렸죠. 전부 다 박해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박해를 하는 과정에서 그 소론 그다음에 남인처럼 이제 정조 때 탕평으로 뛰어들어왔던 애들이 대거 막 쫓겨나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 벽파가 남게 되죠. 이건 좀 비판해 왔습니다. 정순왕후가. 근데 어떻게 보면 정순왕후 입장 이해는 되죠. 이 탕평 때문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정순왕후가. 어쨌든 뭐 그래가지고 이 소론 남인 날려가고 이렇고 이때 날라간 남인 인물이 유명한 인물이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이 이 박해 때문에 날라가요. 왜냐하면 정약용 형 정약전인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되게 이게 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랬다. 어쨌든 이렇게 정순왕후에 대해 알아봤고요.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문정왕후처럼 국정 장악력이 뛰어나고 되게 결단력이 강했지만 문정왕후처럼 막 그게 부패하진 않았다. 딱 중간좀 선을 어느 정도 지킨 인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거, 좀 재밌는 거는 수렴청정을 끝내고 안녕 순조 됐으니까 물러날게가 물러났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쿨하게 물러났어요. 되게 강한 권력을 쥐고 있었던 거 치고는. 근데 얘가 물러나자마자 뭔가 좀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정순왕후가 물러나자마자. 그래가지고 정순왕후 보니까 이거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심환지가 이때쯤에 죽었거든요. 심환지가. 그러다 보니까 벽파의 구심점을 흔들리기 시작하고 벽파 무너지고 다른 세력 막 시파 애들이 올라오려 하는 것 같으니까 정순왕후가 마음에 안 들어서 몇 개월 뒤에 다시 수렴을 치고 나옵니다. 재수렴 선언을 하게 돼요. 다시 수렴 선언하겠다. 깜짝 놀랍니다. 신하들이.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수렴하러 나왔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대충 이제 이야기를 할 정순왕후도 물리적이잖아요. 정순왕후가 대국하고 그래서 지금 종사에 지금 아직 뭐 해결할 일이 남았으니 내가 아직 물러나기 때가 이른 것 같다 이러면서 나왔거든요. 대충 이 정도면은 다 정순왕후 말에 아무도 끽소리 못했으니까 그동안 해결됐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 이시수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무슨 말이십니까? 수렴청정이라뇨 하고 토를 달고 나옵니다. 되게 논리적으로 말해요. 그래서 정순왕후 이시수랑 계속 막 마찰을 빚다가 계속 이제 토론을 합니다. 내가 왜 수렴청정 안 되는데 수렴청정 안 돼 이미 하고 물러났잖아요. 뭔 말입니까 수렴청정이라뇨 이러고 있고 김관주도 옆에 있었거든요. 정순왕후가 점점 혈압이 오릅니다.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김관주조차도 여기서 정순왕후 편들기가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관주조차도 정순왕후한테 많이 너무 심하신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그러고 있고 결국에는 정순왕후가 알겠습니다 하고 포기하고 2차 수렴청정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정수나무는 계속 명분주의고 움직였다고 했죠. 근데 2차 수렴 청정하기 명분이 좀 많이 부족했어요. 좀 감정이 앞섰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시수는 명분이 셌죠. 원래 이시수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원래 그 정수나무 원래 하는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이시수도 살짝 평가가 바뀌었죠. 이 대강 봤어? 완전 장난 아니던데 이렇게 됐습니다. 참고로 이시수 이 사람은 소론 출신이에요. 소론. 그렇고요. 어쨌든 뭐 이런 해프닝도 있었다. 얼마 있어서 정수나무는 죽습니다. 그 2차 수렴 청정 사건이 있은 뒤에. 그다음에 이렇게 정수나무가 가게 되고 5번째 수렴 청정. 5번째 수렴 청정은 순원왕후입니다. 순원왕후고요. 되게 특이해요. 이 사람은 수렴 청정 2번 했습니다. 정수나무가 이루지 못했던 수렴 청정 2번의 꿈을 이 사람이 이뤘어요. 어떻게 이뤘냐? 재수렴을 한 건 아니고요. 왕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왕을 한 건데 누구냐면 헌종과 철종을 이제 수렴 청정을 했습니다. 헌종, 철종의 수렴 청정을 맡았는데요. 그래서 기간이 제일 길어요. 헌종 때는 7년 했고요. 철종 때는 2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정왕후가 단독으로는 8년을 많은데 두 번 합치면은 순왕후가 제일 오래 했습니다. 수렴 청정. 순왕후 누군지 아시겠나요? 그렇게 막 오래한 것 치고는 이름이 막 널리 알려지진 않죠. 왜냐하면 순왕후는 본인의 이름보다도 가문이 훨씬 유명한 사람입니다. 안동김 씨입니다. 순왕후는 살짝 안동김 씨의 토템 느낌을 했습니다. 토템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안동김 씨 권력의 핵심입니다. 안동김 씨가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사람인데요. 일단 안동김 씨 권력의 시초는 이제 뭐 여러 명 더 있지만 일단 본격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한 거는 김조순 되죠. 김조순. 안동김 씨가 원래도 명문가였는데 이 김조순 때 본격적으로 세도 정치가 펼쳐지게 됩니다. 당시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정순왕후가 나왔던 정순왕후가 있죠. 정순왕후 그다음에 심환지 이런 애들이 벽파였다고 했잖아요. 벽파였는데 얘들이 자기 말는 남인, 소론, 시파 전부 다 몰아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김조순은 살아남은 시파입니다. 시파 중에 유일하게 거의 살아남은 애예요. 그리고 장인까지 했죠. 그래가지고 이 정순왕후 심한지 죽고 정순왕후 이제 물러나고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김조순한테 권력이 집중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순조 때는 거의 김조순이 최강 실세로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막 한 명의처럼 막 나서서 하는 타입은 아니었고요. 뒤에서 뜻을 전달하면 다른 측근들이 따라가지고 행하는 대충 이런 느낌의 권력을 행했는데요. 그래서 되게 막강한 권력을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요 김조순의 딸이 순원왕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동김 씨 순원왕후가 이제 수렴 청정을 하게 되는데요. 순원왕후의 특징은 뭐냐면은 앞에 봤던 그 문정, 정순 얘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능력이 매우 뛰어나서 자기 맘대로 다 좌지우지했잖아요. 막 신하들이랑 토론에서도 막 다 이기고. 근데 순왕후는 그 정도로 뭔가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순왕후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문 정치였어요. 자문이 뭡니까? 조언을 구해서 정치를 한다는 거죠. 좋아요. 조언을 듣고 하는 건 좋죠. 여러 명과 이제 토론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자문을 받은 대상이 안동김 씨였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자기 친척, 자기 외척들의 자문을 받고 정치를 한다. 이거 좀 위험할 수 있죠. 순원왕후는 자신의 가문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안동김 씨의 누구한테 조언을 받았냐면은 김조순의 아들들이 있어요. 얘는 딸이고 아들들이 있는데 김육은, 그 다음에 김좌근 이런 애들이 있죠. 둘째도 있습니다. 얘가 첫째고 얘가 둘째인데 얘가 셋째인데 둘째도 있어요. 근데 걔는 일찍 죽었습니다. 어쨌든 김육은, 김좌근인데 그 다음에 이제 친척 중에서 김홍근, 그다음에 김흥근 이런 애들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런 친척들 및 가족들한테 되게 자문을 구합니다. 근데 얘들이 엄청난 충신이어서 민생을 살피시지요. 백성들에게 구휼을 하시죠. 이럴 땐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 좋겠지만은 안타깝게도 얘들은 욕심쟁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문을 받아서 하는데 너무 우리 오빠들 너무 유능해 해가지고 자문 받아서 하는데 뭔가 다 잘 안 풀려요. 마인드는 되게 좋거든요. 순수한가 백성들을 살리고 이제 너무 힘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하고 신하들 골고루 능력에 따라서 등용을 하고 그런 좋은 정책을 펼쳐야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해서 했는데 결과가 이상해요 다. 왜 이럴까 생각을 합니다. 순수는 분명히 막 암행어사도 보냈는데 암행어사를 보냈는데 한 명도 암행어사한테 나쁜 관리를 찾았습니다라는 보고가 없어요. 수정들이 전대 일을 잘하고 있는 모양인데 근데 왜 백성들이 자꾸 죽어나가지? 잘 모르겠네. 이렇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암영어 사명 뭐 관리면 전부 다 안동김씨의 얘들 손아귀에 있었거든요. 이미 다. 그러니까 암영어사 출두해서 갔는데 아주 비리가 심하군 그래 잘해 하고 암영어사 그냥 가는 겁니다. 이미 다 수령하고 다 짜고 쳤으니까 다 돈 먹고. 누구의 돈을 먹었냐? 안동김씨의 돈을 먹었죠. 근데 안동김씨가 이걸 순원한테 보고하겠어요? 제가 돈 매겨서 전부 다 애들이 돈 뜨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를 하겠습니까? 안 하죠. 이런데 순원한가 뭐 지들 하고 싶은데 들어온 정보가 없는 거예요. 다 신하들이 다 주변 인물들이 다 이러고 있으니까 가장 혁파해야 될 대상의 조언을 듣고 있으니까 지들 정치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살짝 번외로 왜 탄관오리들이 많았냐면은 어떤 시스템이었냐면요. 뭔가 한 가지 거울에서 벼슬을 해보고 싶은 A씨가 있습니다. 이 A씨는 벼슬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하던 도중 안동김씨의 김땡땡 대감한테 뇌물을 들고 찾아가게 됩니다. 뇌물을 들고 찾아가서 저 어디 거울 벼슬 하고 싶은데요 하면서 맨입으로 이거 드릴게요. 좋아 오케이 시켜줄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줘가지고 벼슬을 얻었잖아요. 벼슬을 얻었는데 문제가 벼슬을 얻어서 갔어. 근데 갔는데 이거 지금 적자잖아요. 내가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해서 왔어. 그러는데 지금 내가 돈이 나갔잖아요. 흑자로 전환해야지 생각하면서 막 뜯는 겁니다. 백성들한테. 야 내가 여기 오느라고 쓴 돈이 있으니까 니들이 좀 내줘야겠다 하면서 다 뜯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탄관오리가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삼정도 문란해지고 세도 정치가 본격적으로 심화되죠. 근데 그런 와중에 순나오는 이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살릴 수 있을까? 암영사 더 많이 보내볼까? 왜 자꾸 잘 안 되지? 그 다음에 막 그 왕비 뽑는데 너무 이쪽 당에서만 뽑는 건 좀 그런 것 같으니까 노론 소용 구려 없이 이제 왕비를 뽑읍시다 하는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안동김씨의 여자가 결국은 시집을 또 오게 되죠. 철민왕후라고. 그래가지고 마인드는 좋았으나 눈과 귀가 막혀 있어서 제대로 뭘 해보지 못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순왕후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씁쓸하고요. 결국 얘네 안동김씨가 다 해먹으면서 조선이 완전 나락을 가게 되죠. 그다음에 딱 한 명 남았습니다. 마지막 인물인데요. 마지막 인물은 이제 신정왕후입니다. 고종됐고요. 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순원왕후가 죽고 철종이 죽었죠. 다음 왕이 누가 해야 될까 했는데 철종은 아들이었습니다. 안동김씨는 또 생각합니다. 누가 왕이 되면 좋을까 생각하는데 갑자기 신정왕후가 다음 왕 고종을 발표를 해버리게 됩니다. 안동김씨는 놀라죠. 신정왕후는 풍양 조씨입니다. 그래서 신정왕후라고 많이 부르지만 조씨라는 얘기도 유명한데요. 순원왕후만큼이나 조씨라는 걸 되게 유명한 양반입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는 제가 지난번에 예전에 다뤘었던 흥선대원 편에서 좀 더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신정왕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해보자면은 지난번 흥선대원 편에도 말했다시피 갑자기 고종은 되게 좀 거리가 멀었거든요. 왕이랑은 어떻게 보면 철종보다도 더 멀었어요. 철종도 아니 그냥 시골 강화도 도령을 왕이 앉혔어 이랬는데
철종보다도 고종은 왕이랑은 좀 훨씬 더 멀리 떨어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데려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뭔가 정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야사에는 기록이 돼 있어요. 흥선대원군이랑 뭔가 거래를 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흥선대원군, 흥선은 이제 신정왕후한테 너 조씨잖아. 안동시에 저를 판치내고 계속 보고만 있을 수 있겠어? 너 계속 허수아비 있었잖아. 흥선대원 얘기를 합니다. 대충 상상입니다. 상상. 대충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입니다. 신정왕후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흥선대원이 내 아들 중에 하나 뽑아. 내 아들 중에 왕을 한명 만들면 돼. 그래? 근데 내 둘째로 하자. 둘째?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둘째를 했다는 겁니다. 고종이 둘째거든요. 왜 둘째를 했는가 하면은 첫째는 성인이었거든요. 둘째인 고종은 미성년자였습니다. 미성년자를 왕이 앉히면 수렴청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이걸 노리고 흥선대원은 둘째를 이제 왕으로 삼자고 제안을 한 것이고, 신정호는 이 부분에 마음이 들었고, 그다음에 더 이상 안종임 씨한테 휘둘릴 수 없어 이런 마인드로 이제 고종을 왕에 앉혔다라는 설이 이제 있습니다. 정상의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뭔가 이게 오고 갔을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고종이 왕이 되고 수렴청정을 하게 되는데, 혼자만 한 게 아니죠. 처음으로 왕이 됐는데 왕의 아빠가 멀쩡히 살아서 정치를 하죠. 뭐 상왕으로 올라가는 거 말고. 그러다 보니까 흥선왕후와 신정왕후는 파트너로 함께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흥선대원 하면 3년 동안 되게 둘이 파트너십으로 되게 잘 일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흥선대원 하면 생각나는 개혁 정치들 뭐가 있습니까? 서원철폐, 그 다음에 그 비변사철폐, 그 다음에 경복궁 재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흥선대원군이 무엇을 했나요? 하면은 교과서에 바로 나오는 것들을 전부 신정왕후가 함께 했다. 흥선대원군이 하는 일에는 신정왕후가 함께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정왕후가 그렇게 안 유명한 이유도 흥선대원군한테 좀 가려져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해서 수렴청정을 한 조선의 대비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